뭐라고 보십니까? 뭐 한국 프로야구는 삐끼삐끼. 이제 그야말로 전국민의 오락이라고 할 정도로 삐끼삐끼. 대중화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 시즌 최초로 1천만 관중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 연령층을 망라한, 또 젊은 층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여성 팬들이 특히 많이 늘어나고, 이게 우리 KBO 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좀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이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유입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뭐 하는 분위기가 거야? 많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족, 뭐 가족 단위, 뭐 친구, 연인 단위 장난. 이런 식으로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가 이렇게 되고 떠서 있다는 먹어야지. 보입니다. 예, 제 야구 경기 보러 가는 게 어떤 가족 나들이 코스가 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시 이제 경기 얘기로 잠깐 넘어와서 네. 이범호 감독에 대해서도 네.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상황에 팀을 맡았는데 이렇게 쾌거를 거뒀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 겨울에 사건 사고가 많았던 기아 타이거즈였고, 스프링 캠프 중간에 이범호 감독이 갑자기 이제 감독이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랫동안 코치를 하면서 뭐 베테랑 선수들에게는 형이라고 불리는 게 더 친숙할 정도로 팀 내 산적에도 밝았고, 그리고 굉장히 뚝심 있고 중심을 잘 잡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팀을 정규 시즌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통합 우승을 하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선수로서도 대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 네. 선수인데 지금 감독으로서도 대단한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오랫동안 이범호 선수를 봐오셨기 때문에 네. 평소 성격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뭐 그야말로 이제 외유 내담이라고 할까요? 아, 네.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후배들하고도 잘 지내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야구 실력에서 보여줬듯이 굉장히 뚝심이 있는 그런 감독인데, 실은 최연소 감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맡은 자리를 어떻게 해낼까 했는데, 준비된 감독이다 라는 얘기를 평소에 들은 것이 그대로 현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준비된 감독 이범호 감독이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진만 감독도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죠. 이 네. 부분도 좀 분석해 주실까요? 그렇죠. 박진만 감독은 이범호 감독이 되기 전까지는 최연소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두 감독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는데, 올해가 이제 2년 차였는데 작년에는 팀이 좀 어려웠고,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삼성 라이온즈는 하위권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팀을 정말 잘 이끌어서 정규 시즌 2위까지 끌고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는 정말 주포인 구자욱과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있는 가운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분투하면서 좋은 시리즈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감독으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젊은 두 감독이 한국 시리즈 이렇게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게 된 건데, 이런 걸 보면 지금 프로야구의 리더십의 형태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프로야구도 다른 어떤 문화나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약간 젊은 감독들이 많이 득세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최근에 한화의 김경문 감독이 다시 복귀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약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추세는 젊은 감독들이 득세하는 추세입니다. 예. 자, 삼성도 이번 경기에서 사실 승부수를 던졌는데 지금 부상으로 구재욱 선수, 네. 원태인 선수도 빠진 상황에서 강민호 선수까지 선발에서 제외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이 선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감독으로서는 정말 선택한 것이지 않았지만 부상 선수들을 무리해서 뛰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삼성이 이번 시리즈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이 굉장히 가장 컸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2024년 이제 프로야구가 마무리가 됐는데, 네. 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이건 이제 그 많은 팬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데 야구만큼 좋은 게 없다. 뭐 가성비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응원 문화가 너무너무 즐겁고 여러 가지 그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또 고질적인 그 안표 문제라던가 예. 또 일부 납부된 야구장, 인근 편의시설, 뭐 바가지 요금 등등 문제점들도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KBO와 구단 그리고 당국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들 좀 더 개선해 나간다면 프로야구는 앞으로 오랫동안 국민 스포츠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 예, 온 국민이 즐기는 건강한 여가 활동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민웅기 야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총선에서 과반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치러지는 총리 지명선거에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얻은 의석은 191석, 열린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21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몰미칩니다. 지난 2009년 옛 민주당의 정권을 뺏긴 이후 15년 만입니다. 정치적 타격을 입은 이시바 총리는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厳しい安全保障環境、経済環境、そういうような状況の中にあって、国政というのは言っときたりとも停滞が許されない。 자민당의 참패로 궁지에 몰린 이시바 총리가 당장 넘어야 할 고비는 다음 달 특별국회입니다.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후보도 의원들의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1, 2위 후보가 결선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자민당이 과반을 얻지 못한 만큼 이시바 총리는 노다 이펀 민주당 대표와 함께 결선 투표로 승부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나머지 야당이 누구를 얼마만큼 밀어줄지에 따라 총리의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크게 약진한 이펀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나머지 야당들과 협력해 세력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現時点で野党第1党、比較第2党でありますので、自分がまず手を挙げてご協力をお願いをするというのが基本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도 이펀 민주당 이외의 군소 야당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의도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핵폭탄 비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장 세력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면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 추모 1주기 행사에 이어 의회 연설에 나선 네타냐후 총리.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를 산업적 살인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과 방공 능력을 겨냥한 수십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אלה מפעלי מוות תעשייתיים בהיקף תעשייתי ופגענו בהם פגיעה של ממש.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폭탄을 비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언제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북부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이 끝나면 그 후엔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며 아랍 국가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אני שואף להמשיך בתהליך שהובלתי לפני כמה שנים עם החתימה על הסכמי אברהם ההיסטוריים ולהשיג שלום עם מדינות ערביות נוספות. 특히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악의 축 이란을 타격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며 그들 역시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중동을 갈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달 만에 재개된 휴전 협상에 참여한 이스라엘은 이전의 제안과 지역 정세를 고려한 새로운 윤곽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며칠간 중재자들과 하마스 간에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난민촌 공습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과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가자 지구의 누세이라트 난민촌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공습은 이스라엘 군이 가자 북부에서 작전을 강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3주 이상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자 지구 북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이 석유 시설을 제외하고 군사 시설만 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6% 급락했습니다. 아이스 선물 거래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중가는 배럴당 71.42달러로 전날보다 4.63달러, 6.1%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중가는 배럴당 67.38달러로 전장 대비 4.4달러, 6.1% 하락했습니다. 두 선물 가격 모두 중가 기준으로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낙폭은 유가가 하루 새 8% 가까이 폭락한 지난 2022년 7월 12일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컸습니다. 미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개월여 만에 7만 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9% 오른 7만 124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6월 7일 이후 4개월여 만에 7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에 뇌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나 두통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망에 이르는 뇌졸중은 국내 사망 원인 4위로 흔히 찬바람과 함께 온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찬 공기를 맞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뇌혈관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 7월 1,800여 명에서 12월 2,200여 명으로 24% 느는 등 겨울철에 훨씬 많습니다. 또 일교차가 1도 높아지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2.4%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선 2.7%로 커진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가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 증세나 갑작스러운 언어,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잠시 생겼다 사라지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꼭 병원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겠지 하실 텐데 그 혈관에 이미 동맥경화가 크게 있는 상태에서 혈전이 생겼다가 열린 거거든요. 그 동맥경화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얼마든지 막힐 수가 있어요. 뇌졸중 발생 후 치료 골든타임은 3-4시간으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10명 중 4명은 증세를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운 좋게 위기를 넘기더라도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등 심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어 큰 고통을 남깁니다. 겨울을 향해 가는 환절기, 고혈압과 당뇨를 비롯한 위험인자를 가진 만성질환자와 노약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